안녕하세요. 동국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학원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기초를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뉴턴 제2법칙, 힘 가속도 법칙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힘의 종류, 이 물리학 원 전체에서, 전체라기보다 이 역학단원에서 지금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힘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뉴턴 제2법칙, A는 M분의 F 또는 어떻게 쓴다고요? F는 MA라고 얘기했죠? 잠깐 지난 시간에 줄거리를 살짝 좀 정리 다시 해드리면 뉴턴이 정의한 원래 상태,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뭐다? 정지 아니면 등속직선 운동이었다. 근데 요 원래 상태, 저는 이제 원래 상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좀 이해하시기가 편해져요. 이 원래 상태를 어때요? 힘이 작용하면, 외부에 힘이 작용하면 어떤다? 이 원래 상태가 변화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가속도였다. 그리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양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질량. 그 다음에 힘 F. 이 세 개의 관계식을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뉴턴 제2법칙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원래 상태를 이제 변화시키는데, 힘이 작용해서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양상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운동의 분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그 친구한테 내가 뒤에서 그걸 밀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빨라지죠. 예. 이때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죠. 운동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빨라지도록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그럼 서로 반대이면 어때요? 완전히 반대이면, 쉽게 말해 가고 있는 그 친구를 내가 앞에서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물리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어때요? 바닥과의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저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느려지죠. 예,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을 잡으면 느려지는 이 운동. 이거는 다 지금 무슨 운동이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운동을 또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물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옆에서 힘을 가하면, 옆에서 치면요 쭉 가고 있는 친구를 옆에서 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옆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향이 바뀌는 운동도 뭐가 작용하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 익숙한 그 운동 하나가 떠오르시죠? 어떤 운동이?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쭉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힘을 가하면요, 계속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수직으로 계속 힘을 가하면, 그때 바로 뭐요? 속력은 변하지 않는데 방향만 변하는 원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 방향. 그때
작용하는 그 힘을 뭐라고 한다?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힘. 네, 그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등서본 운동도 어떻다? 이제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다. 옆에서.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운동 방향이 변하진 않지만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자 운동은 어떨까요? 진자라고 하는 거는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이거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죠. 이건 어떤 운동이죠? 내려갈 때 속력이 빨라지고 또 어때요? 직선 운동 아니죠? 방향도 바뀌는. 속력도 변하지만 방향도 바뀌는 운동이죠. 아시겠죠? 그럼 등소건 운동은 뭐예요? 등소건 운동은 운동이 분류해서 속력은 빠르기는 변하지 않아도 뭐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 이것도 옆에서 힘이 작용하는. 아시죠? 이 구분하셔야겠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뉴턴이 정의한 요 힘 F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F가 아니고요. 여기 앞에 요게 붙어요. 이게 뭐 아시죠? 시그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힘은 아니고 어떤 거? 물체,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의 합력.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의 합력. 요거를 좀 짧게 얘기해서 알짜 힘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 F는 MA라고 쓸 때 요 F는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총 힘의 합력, 알짜 힘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지금 얘기를 토대로 한번 아주 간단한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천장이 있어요. 천장에 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추가 하나 있습니다. 질량 N이 추가 있어요. 이 실이지. 자, 수의 운동을 한번 볼까요? 어떻죠? 이 추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 정지 상태죠. 그렇다면 정지에 있다면 어떻다? 논리적으로 자꾸 나가죠.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정지한 상태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 원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때요? 얘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논리적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 추에는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죠? 그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요 추가 지금 정지해 있으려면 요것과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어때? 반대 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이거는 어떤 힘일까요? 이 힘은요. 그렇죠. 시 누구를요? 추를 당기는 힘. 잠깐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뉴턴 제3법칙, 운동 제3법칙.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추가 실을 당기는. 알겠죠? 네. 추도 실을 당겨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요 힘이 있다는 거죠. 요 힘을 실이 당기는 요 힘을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고요. 또 너무 중요한 그 물리량은 아예 그 문자를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 T라고 텐션, T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장력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알게 됐죠. 두 번째, 이 상황이 있어요. 진짜 간단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떤 물체가요, 물체 A가 그냥 있어요. 질량 M의 물체가.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자, 이 물체의 지금 운동 상태가 어떻죠? 정지해 있다고 지금 한다면, 그렇다면 원래 상태 변하지 않았고 이때도 알짜 힘은 어때요? 0이죠. 근데
또 우리가 이걸 알죠. 분명히 얘한테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운동하지 않고? 또 하나 결론. 그렇다면 뭐가? 여기에 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같은 크기의 힘이 뭔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 힘은 바닥이. 사실은 바닥이 있는 거죠. 바닥이 물체를 이거는 미는 힘 또는 받치는 힘이죠. 받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수직으로 받쳐주는 힘, 항력. 그래서 이거를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어요. 이 N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새롭게 이제 탄성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다루게 되는데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요게요, 아예 이렇게 용수철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런 길이의 용수철이었는데 이게 저기 줄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어떻게 쭉 원래 길이보다 쭉 늘어나서 x만큼 늘어났어요. 일단은 어때요? 요 mg와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뭐가요? 용수철이 줄을 당기는 힘이 생기죠. 예. 그 당기는 힘, 용수철이 당기는 힘은 재밌는 거는 이 용수철은요 길이가 늘어나거나 또 줄잖아요. 늘어나는 길이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질량이 m인 추가 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만큼 그 힘에 비례해서 이제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그냥 원래 길이가 아니고 늘어난 길이 또는 여기서는요 줄어든 길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 세면 셀수록 늘어나는 길이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또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탄성 한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때 여기 앞에 보는 이 K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상수예요. 서로 이렇게 비례 관계를 이퀄로 만들어주는 상수인데 요건 이제 용수철마다 다르겠죠.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stiffness라고 얘기합니다. 뻣뻣함이라는 뜻이에요. 뻣뻣함. 다시 말하면 요 상수가 크다라는 거는 뭐죠? 뻣뻣하다는 얘기고 요 상수가 작다는 얘기는 뻣뻣하지 않다, 연하다, 잘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잘 안 늘어나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이렇게 봐요. 결국 P가 결국 뭐예요? 늘어나면 뭐예요? 실이 늘어나면 용수철이죠. 그래서 두 개는 그냥 근본적으로 같은 거. 대신에 실은 어때? 늘어나지 않는 용수철이고 뻣뻣함이 진짜 거의 무한대다해서 진짜 거의 안 늘어나는 거고 이건 어때? 이거는요 거의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그래서 늘어나는 걸 고려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알짜임이라고 하는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뉴턴 제2법칙에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그냥 힘이 아니고 알짜임이다.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았는데 장력, 그 다음에 수직항력, 그 다음에 또 이 탄성력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